오늘은 식물원에 나왔습니다. 유리로 만든 커다란 정원에 들어가 보았어요. 가운데 커다란 나무가 있군요. 저기는 내가 좋아하는 열대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네요. 또 다른 정원에 가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선인장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이 핀 작고 귀여운 선인장도 보이네요. 정말로 다양한 선인장을 보게 되네요. 저기는 북극 근처에서 자라는 딸기가 있군요. 빨간색의 둥근 구슬같이 생겼어요. 북극에서 식물이 산다니 정말 신기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식물들이 있고 이런 식물들과 우리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군요. 그래서 오늘은 식물들을 관찰하고 분류해보면서 식물들의 특징들을 살펴볼까 해요. 자, 그럼 식물들의 생활에 대해 알아볼까요? 식물을 자세히 관찰하면 사람이 발, 다리, 머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듯이 식물은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부위들이 식물의 특징이 됩니다. 이 특징을 이용해 식물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대부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줄기, 잎 등이 잘 구분되어 있지요. 나무와 풀의 차이는 이러한 뿌리와 줄기, 잎의 외형적 특징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와 풀의 이러한 외형적 특징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풀은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뿌리만 남기고 잎과 줄기는 죽는 과정을 매년 반복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이러한 과정 중에 잎만 떨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매년 성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풀의 줄기는 나무의 줄기에 비해 매우 얇습니다. 나무의 줄기는 처음에는 풀과 같이 얇았지만 매년 자라면서 줄기도 굵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식물들을 분류해 볼까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식물의 가장 큰 특징인 식물의 잎을 모아보는 것이에요. 모아온 이 잎을 이용해서 재미있게 식물들을 분류해 봅시다. 식물들의 잎을 전체적인 모양이나 잎 가장자리의 형태와 생김새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또한 표면의 촉감도 식물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는 식물들의 잎의 모양과 촉감을 자세히 기록해 보고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봅시다. 잎이 둥근 것, 잎이 길쭉한 것, 통리 모양이 있는 것, 표면이 맨질맨질한 것, 표면이 까칠까칠한 것 등으로 모아봅시다. 각각을 모아놓은 잎을 보며 식물의 특징을 이야기해봅시다. 식물은 살아가는 기후, 지형, 주변 환경에 따라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식물이 사는 지형에 따라서 식물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알아봅시다. 식물들은 햇빛과 물이 풍부하고 따뜻한 곳을 매우 좋아해서 이런 곳에서 매우 큰 숲을 이루어 여러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곳이 대다수의 식물들이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엄청난 수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수의 동물들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식물들은 대량의 산소와 물을 만들어 우리 지구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과 같은 매우 큰 규모의 숲은 지구의 모든 생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자원으로 전 세계가 보호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도 있습니다. 연꽃을 피우는 연은 잎이 물에 떠있고 뿌리는 물속의 땅에 있습니다. 물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은 줄기가 물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 잘 휩니다.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는 식물은 뿌리가 물속이나 물가의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 옥잠, 개구리밥, 마름처럼 공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거나 잎이 넓어 물에 떠서 사는 식물도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수염처럼 생긴 뿌리가 물속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렇게 잎줄기, 뿌리가 물에 떠서 사는 식물도 있습니다. 또한 햇빛이 강하고 낮과 밤의 온도 차가 크며 물이 적은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도 사는 식물이 있어요. 바오바브 나무, 선인장 등이 사막에 사는 대표적인 식물들입니다. 생물은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 환경에 적합하게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는데 이것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식물들은 주변 환경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해 왔습니다. 물이 적은 사막에서 사는 선인장은 줄기에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선인장의 가시는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북극에 가까운 추운 지역에서는 전나무와 같이 잎이 가시처럼 생기고 1년 내내 푸른색을 유지하는 침엽수가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햇빛이 적은 지역에 적응한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사는 식물들은 공통적으로 매우 추운 날씨에도 얼지 않도록 적응하였어요. 인간들은 오래전부터 식물들을 이용하여 살아왔습니다.
쌀, 보리, 밀 등은 우리가 매일 먹는 중요한 식량입니다. 참깨, 올리브, 야자 등의 열매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을 공급해줍니다. 목화를 이용해 우리는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한 나무를 이용해 집과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인류는 오랫동안 따뜻한 음식을 만들고 추위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나 여러 식물들을 땔감으로 이용했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물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식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머나먼 열대 우림의 식물들이 만들어준 산소를 매순간 들여 마시고 식물들의 열매로 매일 밥을 먹고 나무가 사용된 학교 집에서 공부하며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식물과 인간은 이처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